예,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공수교대 세 번째 강의고요. 오늘이 4월 23일입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보니까, 이게 뭐, 당장 하늘 툭 치면은 비 올 것 같은, 이제 이런 날씨인데 굉장히 습하네요. 예. 이게 봄인가, 아니면 여름 장마철인가 할 정도의 날씨인데, 저희가 지금 이 4월 23일 현재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지금 그 4월 7일 날 찍었던 3개 중에서 2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희 이 교육 콘텐츠, 그리고 야구 시사, 그리고 이제 우리 불PD의 음악, 요 3개를 축으로 해갖고 우선 더치아라 TV 열심히 해볼 테니까 정말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된다. 야, 이거는 수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아니면 내가 내신 대비할 때 도움 된다. 그러다가 시사도 들을 만하다. 야구 팟캐스트 이렇게 라디오로 옮긴 것도 들을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빙이나 생활에까지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정말 미친 듯이 입소문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5월 중에는 이 더치아라 TV 개국 기념, 예, 저희가 이제 또 소소한 이벤트도 할 테니까요. 예, 그것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일단, 예, 좀 구독을 많이 눌러서 빨리빨리 가입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칠판을 보면은 지금 이제 요건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건데, 저희가 천도를 주제로 해갖고 강의 2개를 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리퀘스트가 2개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뭐냐? 요거 좀 시대순으로 정리해 주실 수 없냐?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주제를 얘기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시대순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때가 처음 촬영이라 정신이 없어갖고 막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하다가 좀 그런 중구난방하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 좀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 이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저한테 배우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신라가 망해갈 때죠. 이때 시험 문제 보면은 신라를 반대하는 세력이 호족, 육두품, 그리고 선종불교, 풍수지리 이렇게가 이 4대 세력이 반대를 하면서 신라를 엎어버리고 고려로 간 거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출제도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궁금하셨던 게 뭐냐? 근데 다른 거는 뭐 호족이나 욕두품이야.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다음 강에서 이어집니다. 예, 이제 내가 제일 잘 나가 시리즈라고 이제 또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호족이나 욕두품은 진골 귀족만 없으면 자기들이 지배층이 될 수 있다는 욕망이라도 있고, 선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종불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종불교는 한자를 알아야지 불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무식하면은 불교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야, 불교라는 게 모든 대중들, 중생들한테 전파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한자부터 알고 공부부터 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왕족, 귀족들만을 위한 불교지. 왜? 실제로 호족들 중에도 무식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다음 강의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호족들이 왜 무식했는가. 그거는 아시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풍수지리는 왜 때문에 그런 거냐. 이게 사실은 좀 막연하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만약에 풍수지리 및 풍수지리 관련한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 이제 틀림없이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다.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자, 천도 때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게 뭐냐. 사실은 요 장수왕의 평양천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질문 하나 들어온 게, 아니 그러면 고구려가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간 건 왜 얘기를 안 하셨냐. 이거는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썰이 여러 가지 썰이 있어서 그래요. 일단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갔다.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빨라요. 왜? 주몽 죽자마자 유리왕이 바로 수도를 옮겼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만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아니다, 6번째 왕 태조왕 때 옮긴 거다. 아니다, 9번째 왕 고국천왕이, 고국천왕 나중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왜? 고구려를 1차 개혁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야, 니네 왜 아직도 귀족들 니네 집합. 네, 왔어요. 고국천왕은 2세기 때, 2세기 말입니다. 190년도 때 사람이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세기, 요거 꼭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예, 요것도 참고하시니까 190년대니까 당연히 2세기겠죠? 예, 2세기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국천왕이 집합을 걸어요. 귀족들한테. 야, 니네 왜 아직도 뭐 연노부, 관노부, 절노부 왜 이런 이름 써? 야, 우리는 고구려 아래 다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왜야? 그냥 우리 이름이 좋아서 쓰는 건데, 야, 반역자 같아. 이름 바꿔. 그래갖고
그 이름을 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바꿉니다. 그걸 했던 사람이 고국천왕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성은 고국천왕 때 옮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고구려 천도 얘기는 장수왕 때밖에 안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이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이거는.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순서 문제 이게 잘 나오죠. 장수왕의 천도가 먼저냐, 계로왕의 동생인 문주왕의 천도가 먼저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옮긴 다음에 호시탐탐 기회만 엿본 거예요. 야, 백제 한성 깬다. 깼죠? 도망갔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 문주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계로왕의 동생이다. 예.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백제가 다시 중흥을 하려고 하니까 야, 이 도망쳤던 수도 여긴 아니야. 그래갖고 가깝긴 하지만 옹진에서 사비로 옮깁니다. 부여. 이게 성왕이고 그때 말씀드렸죠? 이때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다. 예,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이제 적어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있어요. 장안성, 월성, 이건 뭐냐? 이거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뭐냐? 장안성은요,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장안성이 따로 뭐 툭 튀어나온 성이 아니라 평양으로 옮긴 다음에 고구려는 어쨌든 간에 성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삼중구조로 만들어요. 궁성, 내성, 외성. 그래서 그렇게 삼중성을 만든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요새들을 또 구축을 합니다. 그 성 이름이 장안성이에요. 그러니까 장안성이 어디 딴 데는 아니다. 평양 인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신라의 월성은 뭡니까? 자, 이게 왜 여러분들 요즘 왜 경주 인근 월성의 핵발전소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진짜 거지 같은 게 뭐냐? 월성. 이거 옛날에 신라 황궁터입니다. 그리고 고리원전 있죠? 그거는 해운대하고 기장 사이예요. 그리고 한빛 원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중에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법성포입니다. 이런 데 있어요, 원전이 다. 이런 데. 예. 그러니까 원래 원전도 아니야. 핵발전소가 맞는 거죠. 근데 우리 그 한국 수력 원자력 쪽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핵 이러면 겁나니까 원자력 발전 이렇게 그러니까 워딩으로 장난치는 겁니다. 그 월성이에요. 그래서 서라벌이 맞는데 서라벌 중에서도 월성 쪽에다가 나중에 신라가 궁궐을 다시 증축을 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소지왕 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빠졌던 거 제가 보강해 드린 거고, 예. 그 다음에 백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무산 시리즈예요. 얘 무산됐죠? 얘 무산됐죠? 얘 무산됐죠? 예. 그래서 백제가 마지막으로 사비에서 금마저는 이제 전북 익산인데요. 여길로 한번 천도를 하려고 했으나 이거는 백제가 망하면서 무산됐고, 예. 그리고 10세기 초 철원에서 개성. 철원은 누군지 아시죠? 누구인가? 예, 궁예. 궁예가 원래는 후고구려를 세울 때 처음에 송악에 있었습니다. 왜? 왕건 집안이 개성을 갖다 바친 거예요. 여기 궁궐로 쓰세요. 근데 궁예가 싫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수도로 가겠어 라고 하면서 무리를 해갖고 철원을 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그게 이따 풍수지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따 들으시고요. 그래서 왕건이 다시 918년 고구려 건국 정도는 연도 외워주세요. 예. 918, 9218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918년에 다시 궁예한테서 쉽게 말해서 다시 찾은 거죠. 개성을. 그러다 보니까 개성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개성의 이름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개경, 송악. 그러니까 경자 들어갈 때는 고려 때 명칭이고 조선 때는 송악이란 명칭으로 더 많이 불렸습니다. 아니면 개성. 예. 근데 황도 이거는 뭐냐? 고려가 금나라한테 사대를 맺기 전 여기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이자겸. 그것도 이따 나와요. 이자겸이 사대 관계를 금나라하고 체결하기 전까지는 고려도 황제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은 황도, 평양, 서경은 서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황도하고 서도라고 부르게 한 사람은 누구냐? 고려왕 중에 이 왕도 되게 유명한 왕이죠. 고려의 태종 이방원. 예, 바로
4대 광종임금입니다. 참고로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광종은 나중에 또 비중 있게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예. 고려에서 왕건 다음으로 시험 문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왕이 광종이니까. 근데 아무튼 광종은 황도, 서도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고려는 아무튼 개경, 서경 그리고 남경까지 운영했습니다. 요거 이따가 또 풍수지리에 나옵니다. 예. 풍수지리는 고려 때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따가 킵 해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개경에서 한양 가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주의하실 건 이성계가 아니라 이방원이다. 예. 이성계는 즉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자기 아들들이 두 패로 갈려갖고 그게 왕자의 난이죠. 그 꼴을 봤기 때문에 나 한양 안 가. 그냥 개경에 있을래. 그러니까 한양 터를 알아본 건 이성계가 맞아요. 그런데 한양을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방원이 아버지 정했으면 가야죠. 가요. 라고 해갖고 간 거는 태종 이방원이에요.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무산 시리즈죠. 광해군은 교화천도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화가 지리적으로 끝내주는 데입니다. 북쪽은 임진강, 남쪽은 한강. 그러니까 광해군의 논리는 이거였죠. 중국에서 오면은 임진강에서 막으면 되고 외구가 쳐들어오면은 한강에서 막으면 된다. 그건 맞는데 당시 기득권이었던 남인서인이 이걸 인정할 리가 없죠. 왜? 남인서인들 머리에서는 이미 야 광해군 저거 빨리 쫓아내야 돼. 이 공리를 하고 있었는데 천도가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됐죠. 결국 왕에서도 쫓겨났고 그리고 정조는 오늘날에 이제 화성이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원 남쪽인데 예, 화성으로 천도하려고 했으나 역시 1800년에 갑자기 급사하시는 바람에 붕어하시는 바람에 무산이 됐다. 자, 이런 천도와 관련된 문제는 이때도 나옵니다. 박정희. 이 1970년대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1970년대 박정희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서 서울이 너무 가까워 휴전선하고 그래서 신탄진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서슬퍼런 박정희라도 기득권들이 저항이 만만치가 서울이 좋은데 왜 가십니까? 안 됩니다. 그냥 재고하시죠. 자,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없었고 말씀 못 드린 건데 그래서 신탄진 대신에 개발된 데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그러면 한강 남쪽이라도 개발해. 그게 강남입니다. 강남 1970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영화에서. 예. 몰이 불PD가 삐 처리하겠습니다만 강남 1970. 라끈하죠. 예. 특히 김래원. 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안 그러면 또 삐 처리되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신탄진이 나가리가 나니까 그럼 박정희가 그럼 한강 남쪽이라도 개발해 라고 해갖고 개발된 게 강남입니다. 예. 그때 30년 뒤에 이게 현실이 되죠. 예.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 옆에를 개발합시다. 예. 오송 음성 사이 그게 오늘날의 세종. 그래서 당초 개발할 땐 세종 특별시였는데 이게 헌재에서 서울이 마음의 수도예요. 관습의 수도예요. 이러면서 행정자치시라는 괴상한 지위로 격하가 됐다. 네. 됐죠? 예, 이러시면은 쭈르륵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빨리 풍수지리 두 번째 AS 할게요. 또 우리 불PD 스튜디오에 오면 이렇게 불PD가 이탈리아제 커피도 타줍니다. 네, 요거 한 잔 마시고. 자, 요거는 찍혔죠? 어느 정도? 네. 잠깐 지울게요. 요 반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문의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풍수지리가 why, 왜 반신라 사상이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저한테 배우시는 분이. 그래서 이걸 답변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풍수지리는요. 경주를 부정합니다. 경주라는 땅을 부정하는 거예요. 답 이거예요. 왜? 경주에 1000년을 있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거에 비유했어요. 뭐에 비유했냐? 이거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계림.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경주는 계림이라고 불렸다고. 당나라의 계림이랑 비슷하다라고 했고 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될 수 있으면, 야, 우리도 중국처럼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그 경주 월성 쪽을 계림이라고 불렀는데, 계림은 황엽이다. 이게 신라 말에 어마어마하게 유행했던 일종의 예언이자 참언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뉴스예요. 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언 참언이 뭡니까? 정감록. 이 정감록 때문에 골로 가신 분들 많아요. 네. 특히 정시성 가셨는데 잘 나가시는 분들. 아, 내가 대통령 되나? 막 이래갖고 훅 간 게 이 책이죠, 바로. 예. 많습니다. 그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조선 때에도 정시였던 사람 중에 훅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 정감록의 원조가 되는 게 바로 계림 황엽이에요. 여기서 계림은 뭐예요? 경주, 황엽, 누런 낙엽. 그 무슨 말이에요? 경주는 끝났다. 왜? 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1000년이야, 1000년. 야, 식물도 1000년을 심으면 땅에 기운이 없다 이거죠. 그죠? 예.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족, 육두품. 얘네들은 1등하고 싶은 애들이고, 선종. 얘네들은 왕족, 귀족 중심으로만 굴러가는 불교가 싫었던 거고, 풍수지리. 근데, 야, 경주 안 돼. 이거만큼 확실한 반신라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박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한번 하다 보니까, 자,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풍수지리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중국에 음양오행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지만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천지만물은 음과 양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양, 여자가 뭐 하늘이 양, 땅이 이런 식으로. 그럼 오행은 뭐냐? 이게 화수목금토예요. 네. 오원소. 음양, 화수목금토. 네. 이렇게다. 근데 이것을 도선이라는 스님이 한마디로 우리 실정에 맞게 약간 변형을 하신 거죠. 이게 풍수지리입니다. 그런데 풍수지리는요, 가만히 보시면 도선 스님이 다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뒤에 오면서 살이 붙죠. 근데 우리는 도선 스님 하면 뭘로 알고 있냐? 이 태조 왕건이 여러 배렸습니다. 아, 왕건이 도선대사에게서 그거 뻥입니다. 근거 없는 거예요. 왕건이 아니 도선대사 자체도 존재가 불분명한 사람인데 도선대사가 어느 날 딱 와갖고 이 집을 절로 옮기시고 크게 지으시면은 여기서 왕이 나옵니다. 20년 뒤에 찾아오겠소. 태조 왕건이 뭐 그 대목이 있어요. 그 우리 사극의 전설 우리 이대로 아저씨가 도선대사하면서 왕 최수종한테 건아 너는 사만의 큰 인물이 돼야 된다. 다 개구랍니다. 그 개구라예요. 그 태조왕건이 망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자개 같은. 아자개 그렇게 코믹 캐릭터 아니에요. 왔어 우리 왕건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자개는 자기 지역이 딱 누구나 노릴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걸 알고 중리배교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태조왕건에서는 거의 무슨 뭐 시트콤에 나오는 신구 할아버지처럼 묘사가 됐죠. 뭐 그런 거 이제 작가의 상상력에 그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는 확실해요. 도선이 만든 풍수지리는 하나는 정치 사상이고 하나는 생활 수칙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길게요. 15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정치 사상은 뭐냐? 천도. 수도 정할 때. 천도도 되고요. 수도를 정한다라고 할 땐 정도도 되는 겁니다. 정도. 자, 그럼 생활 수칙은 뭐냐? 양풍수. 음풍수입니다. 양풍수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상을 다니셨다면 다 한 번 들어봤을 그 얘기.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이냐. 그럼 꼭 나오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흘러야 됩니다. 배산임수예요. 배산임수.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고 양풍수가 결합이 되면 궁궐 털을 어디다 잡아라, 이쪽으로 틀어라, 저쪽으로 틀어라,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 음풍수는 뭐냐? 자, 양이 배산임수예요. 그 음은 뭘까요? 양,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는 거에 봤는데 뒤져졌을 때, 죽었을 때. 그거 뭐예요? 명당.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저라도 정치 사상하고 양풍수만 잘 쓰면 돼요. 왜? 배산임수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집 구할 때 배산임수면 어딘지 아세요? 볕이 잘 되는 남향이나 동향이어야 돼요. 근데 집이 서향이나 북향이야. 그건 귀신집이죠.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안 좋은 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지키면 되는데 꼭 이상한 뭐 이런 정씨가 왕이 된다. 무덤을 옮기면은 여기서 용이 탄생한다.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덤 옮겼던 대통령 후보치고 당선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4강으로 이어갈게요. 4강에서 뵙죠.